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,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발표 내용이랑 삼성전자 관련 분석 보고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. 이걸 토대로 한국 주식시장, 특히 코스피 5천 목표하고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,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는 이 자료들에 담긴 정보를 같이 살펴보자는 거지 뭐 특정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확실히 해둘게요. 자,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핵심 정보들을 좀 연결해서요.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해보죠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삼성전자 주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최근에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그 자료 보니까 7월 3일 종가 기준으로 63,800원. 이게 3거래일 연속 오른 거더라고요. 3일 연속이요? 네.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좀 이끌었죠. 와, 6천억이요? 네, 그래서 이제 7만 전자 다시 가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이 됐고요. 코스피 전체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았어요, 그날 상승폭은. 그렇군요. 주가는 뭐 기대감을 반영한다지만 역시 중요한 건 실제 실적이겠죠?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? 네,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자료 분석을 보면 DS 부문,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2024년 상반기에 실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.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상반기가 저점이다. 네. 물론 뭐 낸드 플래시 영업이익이 줄거나 또 파운드리나 시스템 SI 쪽에서 조단위 적자가 나고 뭐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죠. 2분기 DS 부문 예상 영업 실적도 보면 한 1조 7천억에서 2조 6천억 사이 뭐 이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. 2분기가 저점이라는 분석이군요. 그럼 하반기는 좀 나아질 걸로 보는 건가요? 네, 그 키움증권 분석 자료를 보면요. 바로 지금 이 시점이 분기 실적 저점을 지나는 구간이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3분기에는 매출 한 79조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 정도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와, 8조 7천억이요. 그럼 상당히 큰 폭의 개선인데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그 AMD향 HBM 판매가 늘어나는 거랑 또 엔비디아향 HBM3 품질 승인,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 실적 개선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역시 HBM이군요.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. 실적 얘기 나온 김에 그 상반기 성과급 TA 지급률 차이도 좀 눈에 띄던데요. 네,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. 메모리 사업부는 월기 봉급의 25%를 받았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0%였잖아요. 0%요? 네, 그리고 DS 부문 임원들은 아예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고요.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네요. 이 운도차가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사업부별 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. 증권가 분석을 조금 더 보면요. 키움증권은 매수 의견에 목표가 8만 원을 유지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위험 대비 수익 관점에서 보면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봤군요. 이미 주가의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정부 정책이랑 연결해 보면 그림이 좀 더 커지죠. 맞습니다.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코스피 5천 시대라는 비전, 그리고 관련 정책들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.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라든가 AI 생태계 육성, 그리고 그 미국의 반도체법, 칩스 액트라고 하죠.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한국형 지원책들, 뭐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거나 R&D 지원 같은 것들이요.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요. 네,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HBM이나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책들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아까 그 상법 개정안 통과 이야기도 자료에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? 네, 그 2025년 7월 3일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요. 주로 소액주주 권리를 좀 더 보장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.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돼서 코스피 전체의 어떤 상승 동력을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. 지배구조 개선이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렇죠.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요.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투자를 강조하면서 시장 자금이 좀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위를 만든 거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
자,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하고 정부의 어떤 시장 부양 정책,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자료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저점 통과 가능성, 그리고 HBM 같은 기술 모멘텀, 또 외국인 수급 개선 같은 자체적인 요인들이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코스피 5천 목표 달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나 또 지배구조 개선 노력 같은 이런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맞물리면서 하반기가 삼성전자에게는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다만 단기적인 실적 개선은 역시 HBM 기술 경쟁력이나 시장 수요 회복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요.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,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개별 정보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정부 정책하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핵심 기업의 성장이 성공적으로 잘 맞물려서 정말 코스피 5천 시대로 나아간다면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? 아, 구조적인 변화요? 네, 바로 그 점이죠.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더욱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